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만원 컨텐츠가 아닌 일주일 반찬 만들기를 들고 왔어요. 반찬 가짓수는 총 9가지예요. 이번 영상에는 막군푸드에서 3가지 재료를 협찬해 주셨어요. 위에 있는 3가지 재료 중 1가지를 골라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작성해 주시면 총 5분을 추첨해 택배 발송해드려요. 많은 댓글 이벤트 참여 부탁드려요. 먼저 고구마 순 볶음을 해볼게요. 고구마 순은 시장에서 5,000원어치를 샀어요. 냄비에 물과 소금 2분의 1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깨끗하게 씻은 고구마 순을 넣고 3분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고구마 순은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고구마 순을 손가락 정도의 길이로 썰어주세요. 홍고추 1개도 어슷썰기 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구마 순과 다진 마늘 1을 넣고 볶아주세요. 살짝 볶아주다가 간장 1, 소금 3분의 1을 넣어 5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깨가루를 1스푼 정도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홍고추를 넣고 가볍게 볶아주세요. 홍고추는 맛보다는 색감 내기용이에요. 다 됐으면 불을 끄고 참기름 1과 통깨를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여름철 별미인 아삭아삭 고구마순 볶음이 완성입니다. 이제 메추리알 꽈리고추 조림을 해볼게요. 메추리알을 끓는 물에 8분간 삶아준 뒤 차가운 물에 담가놨다가 껍질을 모두 까놔주세요. 포크로 꽈리고추에 구멍을 내주세요. 구멍을 뚫으면 간장 양념이 꽈리고추 안까지 스며들 수 있어요. 멸치 육수 200ml와 간장 5, 설탕 1, 소주 2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메추리알을 넣고 제일 약불에서 15분에서 20분간 졸여주세요. 그 다음 꽈리고추를 넣어주세요. 꽈리고추의 익힘 정도는 취향에 따라 정해주세요. 저는 아삭한 느낌이 좋아서 많이 익히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올리고당 1을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달콤 짭짤 아삭한 메추리알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꽈리고추의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다음은 느타리버섯 호박볶음이에요. 요즘 시장에서 2개에 1,000원씩 팔더라고요. 호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 1개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당근을 어슷 썰어 반으로 잘라주시고 대파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느타리버섯을 먹기 좋게 찢어 준비해주세요. 버섯은 제육볶음에도 사용할 거예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호박, 양파, 당근, 다진 마늘 1, 새우젓 3분의 1을 넣고 볶아주세요. 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느타리버섯을 넣고 버섯의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느타리버섯은 홈플러스에서 1,000원에 파는 걸 사용했어요. 다 됐으면 불을 끄고 후추, 대파, 통깨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느타리버섯 호박볶음도 완성입니다. 대패삼겹 제육볶음을 해볼게요. 양파 1개를 채 썰어주세요. 당근을 어슷 썰어 반으로 잘라주시고 대파 1개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저는 1개씩 집어먹었을 때 식감이 있는 게 좋아서 큼직하게 써는데 싫으신 분들은 어슷 썰거나 작게 썰어주셔도 돼요. 대패삼겹 500g과 고추장 2, 고춧가루 1, 다진 마늘 1, 간장 2, 소주 3, 매실액 3, 다진 생강 3분의 1, 후추를 넣고 버무려 냉장고에서 30분 이상 숙성시켜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숙성된 대패 삼겹살을 넣어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와 당근을 넣고 대패 삼겹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고기가 다 익었으면 느타리 버섯을 넣고 버섯의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끄고 대파와 올리고당 1, 참기름 1, 통깨를 넣고 버무려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대패 삼겹살 제육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막군푸드에서 협찬해주신 도라지로 도라지 볶음과 도라지 오이 초무침을 해볼게요. 도라지가 굉장히 탄탄하고 신선했어요. 뿌리의 상태도 너무 좋더라고요. 도라지 손질은 굉장히 쉬워요. 도라지에 세로로 칼집을 살짝 넣으면 쉽게 벗겨져요. 껍질을 벗긴 도라지는 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도라지를 세로로 4등분하고 너무 긴 건 한번 잘라주세요. 이제 도라지의 쓴맛을 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볼에 도라지와 굵은 소금을 넣고 도라지의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 바락바락 주물러주세요. 도라지를 물에 한번 헹구고 차가운 물에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물기를 빼놔주세요. 도라지 초무침에 쓸 무 한 조각과 오이 한 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이는 가운데 심을 제거해주세요. 볼에 무와 오이 그리고 굵은 소금을 넣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절여 헹군 뒤 물기를 빼놔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도라지를 넣어 살짝 볶다가 다진 마늘 1, 물 100ml, 소금 1티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 도라지에서는 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도라지를 잘 익혀주기 위해서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도라지가 노랗게 변하면 불을 끄고 파와 통깨를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볼에 도라지, 오이, 무, 고추장 2, 고춧가루 1, 다진 마늘 1, 매실액 2, 식초 2, 참기름 1,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식초의 양은 취향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다 버무린 후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아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도라지 나물과 새콤달콤 입맛을 돋구는 도라지 오이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이것도 막군푸드에서 보내주신 자숙 문어예요. 이 자숙 문어로 문어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문어 반마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썰다가 한 개 집어 먹어봤는데 야들야들 탱글탱글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늘 한 통과 생강 1개, 청양고추 2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팬에 물 400ml와 간장 반컵, 올리고당 1, 소주 2, 썰어놓은 마늘과 생강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문어를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졸여주세요. 그 다음 청양고추를 넣고 10분간 더 졸여줍니다. 그러면 쫄깃하면서도 짭짤매콤한 문어조림이 완성입니다. 맨입으로 집어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새우 산적과 미나리 새우전을 해볼게요. 이것도 막군푸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포장도 너무 잘 돼 있고 새우도 굉장히 탱글탱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손질새우가 제일 좋았어요. 새우 산적에 쓰일 파와 당근을 손가락 길이 정도로 썰어주세요. 묵은지를 물에 씻어 물기를 꼭 짠 뒤 파와 당근과 같은 길이로 잘라주세요. 꼬지에 파, 새우, 파, 당근, 파, 묵은지, 새우, 파 이 순서로 끼워주세요. 당근을 끼우실 때는 꼭 손 조심하세요.
소금 간은 파와 당근에만 살짝 해주세요. 계란 3개와 다진 마늘 3분의 1,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오목한 그릇에 밀가루를 부어 산적에 밀가루를 묻힌 뒤 계란물을 입혀주세요. 부침가루가 있는 분들은 부침가루를 사용하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입힌 산적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미나리 전에 쓸 미나리 한 줌을 손가락 길이 정도로 썰어주시고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홍고추 1개도 어슷썰기 해주세요. 볼에 미나리와 양파, 밀가루, 다진 마늘 1, 계란 1, 소금 2분의 1, 물 100ml를 넣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밀가루나 부침가루의 양은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수저씩 떠서 올려주세요. 그 위에 손질새우와 홍고추를 예쁘게 올려주세요. 밑바닥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새우와 홍고추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잘 지지해주면서 뒤집어주세요. 새우가 붉게 익으면 다시 뒤집어 마저 익혀주세요. 그러면 묵은지가 들어가 느끼하지 않고 상콤한 새우산적과 미나리의 향긋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미나리 새우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9가지의 일주일 반찬을 만들어봤어요. 제 레시피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